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중요한 함수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1대1 함수라고 하는 종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등함수 함수가 있고, 네 번째가 상수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에 대한 의미하고 각각의 함수에서 나타나는 성질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대1 함수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대1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5개 할 때 이렇게 하나가 대응되고, 이렇게 하나가 대응되고, 이렇게 하나가 대응되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는 함수기 때문에 하나씩 대응이 되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값이 하나씩만 되는 그러한 상황을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학적인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 f라고 하는 함수가 x에서 y로 갈 때 정의역에 해당되는 이 x의 원소를 x1, x2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x1, x2가 서로 다르면, x1하고 x2 두 개의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서로 다른 데로 간다. 이러한 부분이 1대1 함수에 대한 식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의미로서 대우를 취하면 fx1이 fx2하고 같으면 x1하고 x2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앞에서 했던 이 함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에 함수할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함수할 때 만족될 조건이 뭐였었냐면, x1하고 x2가 같으면 fx1하고 fx2가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함수는 정의역에서 일단 함수니까 이 두 개가 같게 되면 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되면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x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비교하는 걸로 해서 1대1 함수. 왜냐면 학생들이 1대1 함수만 하면 안 헷갈리는데 하나를 더 공부해서 함수의 관계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니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등식으로 해서 간다 그러면 얘는 요게 되는 거예요. fx1하고 fx2하고 얘는 y쪽에서의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뭐가 같냐면 x1하고 x2하고 같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1대1 함수는 어디를 중점으로 보냐면 이 뒤쪽을 보는 거예요. 이 fx 값이 같게 된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건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이 같게 되면 한쪽이 없어야 되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는 함수값, 이 치역에 있는 값에서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는 정역에 있는 부분이 대응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주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헷갈리지 않게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역관계예요. 이 명제 단위에서 두 개가 역관계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함수의 1대1 함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의역에 해당되는 x가 2라고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y라고 하는 부분이 4, 5, 6, 7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1대1 함수와 그냥 일반적인 함수일 때 주어진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1에서 1로 가는 이러한 함수다. 이렇게 이쪽이 x고 이렇게 y고 이렇게 5, 6,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1대1 함수일 때를 한번 봐볼게요. 그때 최소값은, 자, 일단 최소값이니까 제일 작은 쪽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1이 일단 제일 작은 값인 4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는 1대1이기 때문에 4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작은 쪽인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그렇죠,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최소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이가 뭐냐면 일단 1이 제일 작은 데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1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함수기 때문에 요 2도 2도 이렇게 4로 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지금 함수가 예를 들면 1이 이렇게 4로 이렇게 갔을 때 2도 같은 값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둘 다 4가 돼서 함수에 대한 최소값은 8이 되겠죠. 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2라고 2가 있고 4, 5, 6, 7이 이렇게 있어요. 역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1번과 2번에 대한 최대 최소를 이제는 이제 최대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자, 1대1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최대값이니까 일단은 제일 큰 값으로 보내볼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최대값인 7이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다른 값으로 가야 돼서 그 다음 큰 것인 6으로 가겠죠. 그래서 1대1 함수일 때 최대값은 이 부분이 13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함수, 일반적인 함수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큰 값인 7로 뭔가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2라는 값도 함수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14가 이렇게 되겠네요. 7 더하기 7은 14 이렇게.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가 1대1 함수냐 아니면 일반적인 함수냐에 따라서 이 주어진 값에 대한 최대 최소 값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또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낱개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 대한 정의역 x에서 실수 r로 가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석할 때는 이제 구간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그렇죠. x축, y축으로 해서 이렇게 구간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함수, 2차 함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꼭지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때에도 우리 학생들이 이 A의 위치를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잡아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죠? 그냥 어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A가 예를 들면 이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이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1대1 함수가 만족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자, 어때요? 지금 이쪽 부분 A, X라고 하는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그림은 이쪽 부분이 될 텐데 1대1 함수가 되죠. 그렇죠.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A의 위치가 1대1 함수가 되는 위치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왼쪽으로 이렇게 가볼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1대1이죠. 자, 여기까지 와도 1대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더 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1대1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함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 부분에서 같은 값이, 함수 값이 똑같은 그러한 x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보내줘야 되냐면 이 대칭 축에 해당되는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되는 요 마이너스 2까지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봤을 때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때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정의역하고 공역에 대해서 1대1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조건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하고는 달리 대응은 이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정의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시키면서 1대1 함수는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 두 개가 지금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1대1 함수는 되는데,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역하고 공역이 하나씩 대응이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씩 대응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와서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 1대1 함수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만족이 돼야 돼요. 1대1 함수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이 치역하고 공역, 즉 이 공역에 있는 부분에서 이 노는 애들이 대응이 안 되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구간이 만족이 돼야지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1대1 대응에 대해서 좀 구분할 수 있게끔 그래프로 선생님이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그릇에 해당되는 이 정의역과 공역을 선생님이 다르게 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 R이라고 하는 건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수 전체에서 어디로 가는 걸로 하냐면 R의 플러스, 이건 양수 쪽이라고 선생님이 표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y의 값이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해석할 때가 좀 달라져요. 같은 함수라 하더라도, 똑같은 fx라 하더라도 이게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가 조금 차이가 생겨요. 자, 일단 위에 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건 실수 전체, x의 값이 실수 전체예요. 이쪽 부분 이렇게. 그랬을 때 전체에서 이 공역에 해당되는 부분도 실수 전체예요. 공역도 이쪽 전체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1대1 함수를 봐볼게요. 1대1 함수. 자, 요건 1대1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1대1 함수가 되죠. 왜냐면 이게 하나씩 이렇게 다 대응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대1 대응은 될까요? 자, 1대1 대응은 안 되죠. 왜냐면은 이쪽 부분, 이 음수 쪽에 있는 공역에 있는 값들이 대응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식을 주고도 이 공역을 달리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기도 하고 1대1 대응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아래 플러스로만 한번 해볼게요. 정역은 그대로 동일하게 실수 전체로 하고 이 공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양수 쪽으로 제한을 시켜 놓으면, 자, 이때는 어떨까요? 자, 1대1 함수는 그렇죠. 여전히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은, 자, 1대1 대응은 이제 노는 애들이 없어야 돼요. 1대1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양수 쪽만 하기 때문에 양수 쪽엔 다 대응되는 게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때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 공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제한을 시켜서 노는 애들이 없고 다 대응이 되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함수가 되고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자, 이 부분도 조금은 1대1 대응하고 함수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그러면 문제 2를 통해서 실제로 1대1 대응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자, 이 부분도 조건에서 잘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k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의역이 지금 x고 우리가 공역도 x로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같은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y equal fx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대략 대칭 축에 해당되는 x 값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지금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x에서 x로 가는 정의역과 공역이 지금 같은 값의 범위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값을 표현할 때는 y equal x의 값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y equal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y equal x하고 만나는 그러한 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한번 x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x다. 그래서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x 값을 찾아보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 이 교점 하나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교점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K 위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X에서 X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3이 될 것이고 그래서 X의 값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x가 3보다 크나 같은 상황이 될 거고 이쪽 부분은 y가 3보다 크나 같은 상황이 돼서 둘 다 동일하게 3보다 크나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3이라고 하는 값이 딱 들어맞아야지 x에서 x로 가는 그러한 1대1 대응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그림이 이쪽으로 됐을 때 x쪽하고 y쪽에서 대응되는 부분이 하나씩 다 대응되기 때문에 꽉 차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k의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다른 1대1 대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fx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x가 2보다 크나 같을 때는 2차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b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fx 전체가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a하고 b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서 x쪽하고 y쪽에서 노는 애들이 없게끔 다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준이 지금 2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2를 일단 표현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꼭지점이 지금 y축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들은 어느 부분까지냐면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보다 작을 때는 이제 여기 직선이 되는데 직선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면 이러한 직선을 갖다가 그린다고 하게 되면 그죠? 지금 이쪽 부분이 들어가고 얘가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 지금 빈 곳이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떠한 조건을 갖다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x equal 2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 빈틈이 안 생기게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수2에 들어가면 연속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게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연속이 되게끔 끊기지 않게끔 빈틈이 없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위에 있는 식에서 2의 제곱 플러스 a 거기다 2를 대입했을 때 값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져야 돼요. 즉 따라서 a는 2b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이 돼야지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빈틈이 없게끔 해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기울기가 지금 양수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쪽하고 이쪽이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 위쪽에서 이렇게 와서 연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 B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0보다 그렇죠, 커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조건은 뭐냐면, 그래서 A는 2B-3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2차 함수가 오른쪽에서 증가하는 쪽이기 때문에 직선도 증가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B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항등함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게요. 항등함수, 여기에 보면 항은 항등식 할 때 항상 등식, 등호가 성립되도록 하는 그러한 함수. 즉 다시 말하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모든 원소들이, 원소 x가 함수 값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환된 함수 값 자체가 다시 자기 자신인 x 값이 되는, x 값으로 대응이 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f라고 하는 함수에서 x,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함수 값이 x인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상태의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항등함수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공집합이 아닌 그러한 어떤 실수 집합에서, 여기서도 지금 함수의 어떤 변환이 x에서 지금 x로 가는 그런 함수예요. 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f라고 하는 이런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 집합, 정의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집합 x를 설정을 갖다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수에 해당되는 이 상수 a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정의를 했지만 fx가 모든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관계가 충족이 될 때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함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요 값이 항상 x로 되는 그러한 상태의 실수 x가 존재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x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분의 d에 해당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된다?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짝수니까 4-a의 제곱 플러스 3a, 자, 이 부분이 실근을 갖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a라고 하는 부분은 4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4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 주어져 있는 fx가 x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실수 x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존재한 x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의역에 해당되는 집합 x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f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집합 x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다. 이렇게 범위를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상수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상수함수는 함수의 값이 하나의 일정한 어떤 상수로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fx는 어떻게 되냐면 상수인 c는 상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하나의 어떤 c 값으로 대응이 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상수함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합 x에서 이렇게 y로 가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뭐가 x의 fx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룰 때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문자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걸 간단하게 gx라고 놓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fx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수함수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있으니까 이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응되는 값이 마이너스를 두게 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함수 값이.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0의 f 제로가 될 거고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f1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건에서 이 x의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상수함수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하나의 값인 0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값도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f-1도 f1도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함수의 관계를 한번 도식화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있어요. x가. 그 다음에 공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서 y가 있고 이게 x의 fx의 대응관계로 이렇게 함수를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식에서 f1하고 f-1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0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f0가 굳이 0이 안 되더라도 이 앞에 있는 값 때문에 0이 된 거니까 요 값은 1이 가도 되고 1이 가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f0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가 되고 그 값이 바로 x의 fx가 상수가 되기 위한 그러한 가지수, 개수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몇 가지다 종류는 그렇죠. 5개가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에 대해서 분류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기억년 디귿 요 비읍까지 해서 총 6개의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일단 함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의역이 지금 정의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에서 모두 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대응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 대응이 되는데 이렇게 노는 애들이 정의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자, 기역은 우리가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기역은 함수가 되고요. 니은도 함수가 되겠네요. 자, 디귿은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요 x에 대해서 여기하고 여기에 두 개가 지금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리을도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도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읍도 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1대1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대1 함수는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쪽? 이 y쪽에서도 대응이 하나씩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체크를 해보면 기역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렇게 해서 y쪽에서 1대1은 y쪽에서 체크를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대응되니까 니은은 안 되고 디귿은 함수가 안 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이쪽에서 지금 1대1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하고 미음까지만 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대1 대응은 X쪽에도 노는 게 없고 Y쪽에도 다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역시 기역은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음도 될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기역하고 미음만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가 둘 다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진행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y = x에 해당되는 미음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는 모든 값이 다 동일한 값으로 나와야 되는 이렇게 비읍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도 상수 구간이 있긴 하지만 모든 구간에서 지금 상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상수함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고도 각각의 함수의 종류를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조건 자체가 F하고 G하고 H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 개가 각각이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가와 나라고 하는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돼 있을 때는 지금 어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상수함수하고 이 항등함수를 가지고서 먼저 접근해 주면 좋아요. 특히 항등함수를 먼저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 h라고 하는 부분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등장하는 요 h2라고 하는 값은 무슨 값을 갖는다? 그렇죠. 항등함수니까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러한 값이 얼마다? 지금 항등함수 때문에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H2라고 하는 부분이 2가 되는 상황이 돼서 F0도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1도 지금 2가 되는 그런 상태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요 G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상수함수가 되는데 이 GX라고 하는 부분은 X에 있는 정역에 있는 이 X값에 대해서 항상 같은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2가 되기 때문에 G의 값은 전부 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수함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G0를 먼저 2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H는 항등함수기 때문에 H1은 그냥 1이라는 건 그냥 가볍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2를 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 F0가 2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죠? 그러면 나 조건에서 2의 F1 더하기 F2가 지금 F0인데 F0가 지금 2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건 하나를 지금 우리가 찾아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F2하고 그 다음에 F2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대응을 시켜주는데 지금 2는 지금 사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0하고 1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죠? 0하고 1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에다가 대응을 시켜서 이 합이 2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러한 값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앞쪽이 0이고 이쪽이 1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F1이 1이고 그 다음에 F2가 0이고 이렇게 되면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따라서 F1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F2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2는 0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함수의 어떤 종류가 주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다룰 때에는 항등함수를 먼저 다루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주어진 값을 구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지금 함수의 그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구간에 대한 정의역에서 구간에 대한 공역으로 가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상수 1대1 그 다음에 1대1 대응에 대한 그런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실수구간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정의역이 지금 1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공역은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각각이 함수가 되고 상수함수가 되고 1대1 함수가 되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찾으면 돼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함수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1차식이다.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의가 잘 돼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서 정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함수 값이 여기하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F1 즉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대값인 3하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러한 구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F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 A 더하기 B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정의역 X에서 공역 1에서 3까지 가는 함수가 정의가 잘 되는 상황이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옆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 조건은 A 더하기 B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A 플러스 B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관계가 만족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까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1대1 함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대1 함수가 되려고 하면 자, 역시 또 그래프를 한번 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이 있고 얘가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지금 이쪽 범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따질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처럼 일단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이 앞에 있는 조건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B가 역시 또 3보다 작거나 같고 이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일단 함수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이 돼야 되는데 1대1이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함수 중에서.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될 때가 1대1이 안 되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지금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만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A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만 제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0이 안 되게끔만. 그러면 이 안에서 1대1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그 그래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아까 이 부분에서 앞에서 1대1 함수가 됐을 때에는 만약에 이러한 어떤 함수의 그래프다. 그러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y의 값, 공역에서 지금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노는 애들이 없게끔 하려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최대한 이렇게 꽉 차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노는 애들이 없이 x 공역하고 정역에서 다 대응이 되게끔 이렇게 꽉 차게끔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F1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거나 얘가 지금 1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F2가 3이 되거나 이렇게 1이 되고 3이 되거나 또는 두 번째로 F1이 어떤 값? 그렇죠. 3이 되거나 3이 되고 그리고 F2가 뭐가 된다? 그렇죠. 1이 되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상황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조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1이 1이 되는 케이스는 A 더하기 B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3이 돼서 여기에서 빼보면 A는 2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1을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AB 값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상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렇죠. 이 기울기 값에 해당되는 이 A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것만 체크를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B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 공역 안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값도 제한을 시켜줘야 되겠죠. 3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요게 상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요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로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함수의 개수 하게 되면 문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못 푸는 이유가 그냥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우쌤의 팁에서는 정확하게 그 최종적인 결과의 개수를 갖다 못 찾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대응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체크를 일단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개 내지는 두 개를 찾으면서 규칙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다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항상 하면서 그냥 모른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두 개를 찾으면서 규칙을 찾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 A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함수가 A에서 A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에 0에 1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족되는 조건은 f-x가 fx, 즉 플러스 마이너스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 예를 들면 f1이 어디로 갈까요? 그냥 0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누구도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같은 값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f0는 얘는 여기다 00을 넣을 때 항상 성립이 되니까 f0는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하고 1이라고 애는 같은 값을 항상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끈으로 묶어서 하나처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하나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찾아서 하나, 둘, 세 군데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조건이 항상 만족이 되기 때문에 0이 가도 되고 1이 가도 되고 1이 가도 되니까 역시 얘도 세 군데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9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함수의 개수를 갖다 찾는다 하게 되면 하나 두 개를 찾으면서 어떤 원리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X 정의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1, 2, 3이 있고 공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1, 2, 3, 4, 5까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일단은 함수의 개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낱개로 되어 있으니까 또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1, 2, 3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러한 대응관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겠죠. 5개. 그 다음에 2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쪽 이렇게. 그죠? 함수니까 같은 데를 또 갈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3도 5군데로 가겠네요. 그래서 125가지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의 개수. 자, 상수함수는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1로 간다, 2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상수함수 개수는 그냥 공역에 있는 개수만큼 되겠네요. 자, 1대1 함수를 보면 자,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를 대응을 좀 먼저 시켜볼게요. 1이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처음에 1이 갈 수 있는 데는 5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가야 되는데 2가 1대1 함수기 때문에 요 1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요 넷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4가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대응이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3은 남아있는 이 셋 중에 하나로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 하나를 줬어요. f2가 이제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되게끔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를 대응을 시켜 볼게요. f2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요 3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켰어요. 자, 3으로 대응됐기 때문에 나머지 2라고 이제 3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1은 어디로 가고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1이 이쪽으로 이렇게 대응이 됐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남아있는 부분이 3개니까 3이 어딘가를 이렇게 대응이 되면 돼서 곱하기 3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x가 n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도 역시 지금 위에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1, 2,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1, 2, 3, 4, 5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f가 이렇게 가고. 자, 이번에는 요 해석을 한번 보면 자, 예를 들면은 요 1보다는 n보다는 더 함수값이 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샘플을 하나를 그려보는 거예요. 요 3을 먼저 보내볼게요.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먼저 보내면 3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으로 대응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3군데가 있겠네요. 이쪽으로 왔어요. 그죠? 어차피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2보다는 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응을 한번 시켜볼게요. 2는 어디냐면 이쪽 부분에 있는 값이에요. 근데 4는 지금 하나는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데는 하나, 둘, 3군데가 되겠네요. 역시 3군데. 그래서 2가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만 대응시키면 되는데 1이 갈 수 있는 데는 하나, 둘, 3군데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도 3군데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27가지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 함수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했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각각의 함수에 대한 성질이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